볼게요. 우리 루이스 무슨 점식으로 들어갑니까, 얘들아? 전자 점식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학교들이 니네 학교 말고도 이걸 많이 가르쳐요. 자, 루이스 전자 점식. 공유 결합하는 걸 난 이 사람 진짜 존경합니다. 내가 과거로 돌아가잖아요. 선생님 이거 가지고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만 더 돌아가잖아. 그럼 이거 가지고 노벨상 탈 수 있는데 이 루이스가 재수가 없었던 거죠. 자, 무엇합니까? 비트코인부터 사셔야지. 이건 진짜 너무 심플하게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엄청난 식이야. 자, 누구를요? 원자가 가지고 있는 원자과 전자를 누구로 표현할 거야? 점으로 표현할 거야. 원자과 전자를 뭘로 표현할 거야? 점으로 표현할 거야. 자, 공유결합에 참여하는 비금속 원소 중 대표 주자 누구요? 17쪽 몇 쪽이 있습니까? 16쪽. 그 다음에 몇 쪽이 있어요? 15쪽이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17쪽의 대표 주자 누굽니까? 플루오린이에요. 맞나요? 네. 자, 이 플루오린에 자, 마지막 껍질에 있는 원자과 전자 몇 개입니까? 7개죠. 그치? 자, 이 7개를 플루오린 몇 군데다가 4군데다가 누구로 찍어서? 점으로 찍어서 표현할 겁니다. 됐을까요? 자, 그런데 저 점으로 4군데다 찍을 때 한 군데 최대 전자는 몇 개씩만 들어갑니까? 2개씩만 들어가죠. 맞지? 자, 한 번에 몇 개씩 점으로 찍을 거예요? 한 개씩 점으로 찍을 거예요. 자, 7개를 하나씩 점으로 찍었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몇 개입니까? 7 되는 거 맞죠? 자, 이때 쌍을 이루지 못하는 하나의 전자가 있어요. 이 전자를 우리가 무슨 전자라고 얘기하죠? 홀전자라고 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홀전자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쌍을 이루게끔 외부에서 전자를 갖고 오면 음이온이 되는 거고요. 아무도 전자를 주지 않습니다. 이때 얘는 나랑 똑같은 처지에 있는 또 다른 누구요? 플루오린을 무엇하죠? 끌고 오죠. 자, 얘를 끌고 왔더니 전자를 똑같이 점을 찍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몇 개가 되죠? 7. 그쵸? 자, 이렇게 똑같이 점을 찍었더니 무엇하게 됩니까? 자, 플루오린이 가지고 있는 홀전자 이렇게 점 찍었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7, 8 됐죠? 또 공유했더니 하나, 둘, 셋, 넷, 다, 여, 7, 8 된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플루오린 원자 몇 개? 2개가 이렇게 해서 공유 결합합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는 누가 됐죠? F2가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이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플루오린 원자 F2는요 공유 결합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되죠? 너무 안정적이에요. 너무 안정적이어서 저기서 또 다른 플루오린이 무엇합니까? 또 다른 플루오린이 자, 야 나도 껴줘. 이거 자체가 불편해. 꺼줘 이 새끼야. 그래서 밀어내죠. 그래서 무엇합니까 얘들아? 분산시키라는 성질을 가져요. 그래서 공유 결합이 끝난 이 입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한다? 분자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분자. 교묘하게 애들을 놨죠. 학교 표현에 어떻게 나와요? NaCl 누구는 분자는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1대1의 결합비로 구성됐다라는 뜻이다. 맞았다고 체크해보죠. 맞죠. 맞아요. 좀 어디가 틀렸어요? 다 틀려옵니다. 어디가 틀렸어요? 그렇죠. NaCl은 분자가 아니에요. 니네 학교 시험 객관식에 있었어요. 문제가 뭐냐면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야. 그래서 몇 개인지 몰라 심지어 옳은 게. 그거 고른 거야. 근데 이게 이제 배웠던 친구가 이제 영과고에서 선행 할 만큼 하네요. 어디가 틀렸어요 선생님? 뭐가 틀린 거예요? 맞잖아요. 1대1. 1대1에 꽂혔어. 내가 이거는 분명 얘네들은 나트륨 이온 하나에 염화 이온 하나가 결합했다는 뜻이 아니다.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1대1로 결합한 거지 이온이 한 개라는 뜻이 아니다. 이걸 엄청 강조했었어. 그랬더니 맞잖아요. 1대1. 분자는이 틀린 거야. 그럼 뭐예요? 원자예요? 아니죠. 이온이죠. 이온 결합이야. 이온 결합 물질은 분자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고. 공유 결합만 분자라고 해야 돼. 그럼 얘는 뭐라고 해야 돼? NaCl 화합물은. 분자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 이 표현 자체가 틀렸다고. 저 언제 나왔는데? 이거요? 몇 년 전에 나왔죠. 근데 이거는 계속 학교들이 돌려가면서 울거먹는 표현이에요. 모든 학교들이. 문제집에서도 써요. 알겠죠? 자, 이온 결합 물질의 분자라는 표현 쓰면 안 된다고요. 비단 저렇게 똑같이 될 것 같아요? 다른 문제에 다르게 섞어서 써요. 알겠죠? 그래서 공유 결합 물질만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분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누구로 가냐면요. 16쪽이에요. 자, 16쪽에 자, 마지막 껍질의 전자가 몇 개입니까? 6개입니다. 마지막 껍질의 전자가 몇 개? 6개. 산소 원자 있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몇 개가 됩니까? 6개예요. 홀전자가 몇 개다? 2개다라는 걸 완전 머릿속에 인식하셔야 돼요. 홀전자가 2개고요. 그럼 결합을 2개를 해야 돼요. 또 다른 산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몇 개예요? 6이에요. 마주보는 건 그냥 공유결합하면 되는데요. 마주보지 않는 거, 마주보지 않는 홀전자를 끌고 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합.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이렇게 공유결합.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이렇게 공유결합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얘들아? 산소 원자 2개가 이렇게 공유결합해요. 그래서 얘가 누가 됩니까? O2가 되는 거예요. 엄연히 F2와 O2는 지금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자, F2는 누구 사이에서? 플로린 원자 사이에서 공유 전자 쌍이 몇 개? 1개. 여기서 공유 전자 쌍이 몇 개야? 그랬더니 당당히 2개라고 하는 애가 있어. 공유 결합에 참여한 전자는 2개지만 공유 전자 쌍은 몇 개예요? 1개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결합한 걸 우리가 무슨 결합이라고 얘기합니까? 단일 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O2의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그렇죠. 공유 결합의 그 공유 전자 쌍은 몇 개예요? 2개예요. 자, 산소 원자 사이에 공유 전자 쌍 2개가 중첩돼 있죠. 요걸 우리가 무슨 결합이라고 얘기할까요? 요거 무슨 결합? 네, 이중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죠. 무슨 결합? 이중 결합. 그런데 이중 결합을 단일 결합이 2개다라고 표현하면 돼요, 안 돼요? 네, 그건 틀린 거예요. 단일 결합이 2개다라고 할 거라면 이중 결합이란 표현을 만들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5조 무엇합니까? 마지막 껍질의 전자가 5개예요. 대표 주자가 누가 됩니까? 질소예요. 자, 하나, 둘, 셋, 넷, 몇 개가 됩니까? 5개가 되죠. 홀전자 몇 개예요? 3개. 그치? 자, 또 다른 질소가 오죠? 하나, 둘, 셋, 넷, 몇 개가 됩니까? 5. 맞죠? 자, 마주보는 건 그대로 공유 결합을 하시면 되고요. 안 되는 거 끌고 오면 되죠. 끌고 옵니다. 맞죠? 이렇게 공유 결합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이렇게 공유 결합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이 되죠. 질소 원자 2개가 공유 결합했어요. 누가 됩니까? N2가 돼요. 맞죠?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사이에 하고 있는 결합이 무슨 결합이 됩니까? 3중 결합이 됩니다. 맞죠?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루이스 전자 점식을 가질 때 이거를 그릴 때 보면 사실 학생들의 문이과가 구별이 되는 성향이 있어요. 그리라고 시킬 때 보면 이과생들이 확실히 다양한 분자식의 루이스 전자 점식을 잘 그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안 그려지는 친구들, 이 친구들이 사실 이제 이과성이 좀 약하다 이런 것들이 보이게 돼요. 여기서 이제 몇 가지 구별을 해줄 텐데요. 공유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쌍, 공유전자쌍이라고 하죠. 공유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이 누굽니까? 이런 애들을 우리가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공유 전자쌍. 이게 조금 고등학교 1학년에서 시험 문제를 세게 내는 학교는 비공유 전자쌍까지 이제 얘네들을 제공하면서 원소기호가 누군지 안 줘요. 주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 문제를 이제 얘네들을 이제 아이들이 루이스 전자 점식을 쓰게 하거든요. 근데 고1 때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요. 이제 학교 선생님 시험 문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보시기는 하셔야 돼요. 이제 힌트 주는 거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단일 결합을 하는 또 다른 애를 좀 보셔야 됩니다. 단일 결합을 누가 하냐? 플로린 말고요. 누가 하냐? 수소도 해요. 누구도 한다고? 수소. 근데 수소는요.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총 8개가 되지 않아요. 수소는 마지막 껍질에 원래 전자가 몇 개이네요? 하나이네요. 그래서 무엇합니까? 얘가 마지막 껍질에 전자 하나죠. 자, 또 다른 수소와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하나이네랑 공유 결합을 해서 최종 전자 몇 개? 2개.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로 마감하는 애가 바로 누굽니까? 수소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플로린 밑에 있는 누구요? 염소 있죠. 염소도 똑같이 플로린과 무엇합니까? 얘가 이렇게 해서 단일 결합을 잘 형성하는 아이. 그래서 나중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단일 결합을 하는 장본인이 플로린인지 염소인지 좀 구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6쪽에 산소 있죠. 산소는 무조건 결합을 몇 개 한다? 2개를 한다라는 걸 인식하셔야 되는데요. 산소의 홀전자가 2개죠.
저기에 단일 결합하는 수소가 이렇게 가서 붙어요. 단일 결합하는 수소가 이렇게 가서 붙으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누가 되는 거야? H2O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알아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누구요? 16쪽인 산소 같은 마지막 것들의 전자가 6개인 아이들은요. 단일 결합을 몇 개를 하던지 단일 결합을 2개를 하던지 아니면 이중 결합을 몇 개를 하던지 1개를 하던지 이런 식으로 결합을 반드시 2개를 형성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질소 같은 경우는 마지막 껍질의 전자가 몇 개죠, 얘들아? 5개로 홀 전자가 3개죠. 여기에 누구요? 수소가 가서 이렇게 붙을 수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 유명한 NH3입니다. 단일 결합 3개를 하던지 또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질소가 홀 전자가 3개일 때 수소가 하나 가서 붙고요. 산소가 가서 붙을 수가 있어요. 산소가 가서 붙을 수가 있는데 산소에 여기 홀전자 있죠. 요거를 끌고 와서 산소와 이중결합 하나 단일 결합 하나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질소 즉 몇 쪽의 경우 15쪽 마지막 껍질의 전자가 5개인 아이는요. 자 단일 결합 몇 개를 하거나 3개를 하거나 자 단일 몇 개? 1개 또는 이중 몇 개가 이중 그렇지 1개 또는 3중 몇 개라 3중 그렇지 1개 어쨌든 결합이 몇 개 돼야 된다? 3개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됐을까요? 네. 자 다음 시간에 선생님 보고 탄소부터 다시 설명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알겠죠? 네. 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화학하고도 연계성이 크고요. 이걸 구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얘가 수능으로 나온다. 이제 수능에서 우리가 통합과학을 볼 거니까 그럼 요 정도 심화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요. 분자의 진정한 의미거든요. 누차 말했지만 분자는 무슨 결합한 거죠? 분자는 비금속 원자, 비금속 원자가 무슨 결합한 거야? 공유 결합한 거야. 그러면 공유 결합한 물질에만 우리가 누구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야? 분자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고 그 외 분자라는 건 우리가 지난번 루이스 전자 점식에서 선생님이 무슨 결합을 알려줬었어? 단일 결합, 이중 결합, 무슨 결합? 삼중 결합. 그런데 우리가 배웠던 결합을 생각을 해봤더니 무엇합니까? 이중 결합을 했던 16쪽의 아이들 결합선을 2개 형성하는 아이들은 단일 결합을 했던 아이들보다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았고요. 그 다음에 3중 결합을 하는 15족 아이들 어떻게 됐습니까 얘들아? 단일 결합 3개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단일 하나, 이중 하나 아니면 3중 하나 더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외 분자 중 우리가 화학까지 고위 화학까지 선행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제 어떤 애들에 대해서 좀 더 노출을 해줘야 되냐면 몇 쪽의 원소가 있습니까? 14쪽의 원소가 있습니다. 14족 원자과 전자 몇 개가 있죠? 4개죠. 그치? 원자과 전자가 4개인 14족의 대표 주자가 누구죠? 탄소죠. 자, 탄소가 가지고 있는 홀전자 어떻게 됩니까? 탄소가 가지고 있는 홀전자 어떻게 돼요? 탄소를 기점으로 무엇합니까? 요렇게 해서 4개의 홀전자가 존재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치? 자, 루이스 전자점식의 형태로 점을 저렇게 찍으면 홀전자가 4개가 존재하게 되고요. 얘네들이 이제 공유결합에 참여를 하게 되죠. 자, 공유결합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저게 저대로 무슨 결합인 아이들이 가서 붙을 수 있고요. 단일 결합인 아이가 붙을 수 있고 이중 결합도 가능하고 삼중 결합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다 볼 거라는 거야. 자, 그럼 볼게. 탄소가 무엇할 때 요렇게 루이스 전자점식에서 단일 결합을 할 때 여기에 가서 단일 결합을 하는 대표 주자가 수소도 있고 플로린도 있고 염소도 있습니다. 가장 심플한 수소를 갖다 붙여볼게요. 수소가 여기 가서 이렇게 붙어. 수소가 여기 가서 붙어. 수소가 가지고 있는 홀전자가 가서 이렇게 붙어.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누가 되는 거야? 네, CH4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치?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탄소를 가지고 얘네들이 결합을 할 때 이제 어떤 애들이 있냐면 탄소는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는데 자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탄소 원자 사이에 이런 애들도 있어. 먼저 선생님이 이제 화학식을 써주자면 CO2라는 우리가 이제 분자를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요 이 CO2 분자에서 그리쇼 누구부터 그릴 거냐라는 거야. 누구부터 그리냐? 공유 결합의 개수가 많은 애부터 먼저 그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 탄소는 공유 결합을 몇 개를 형성해요? 4개를 형성하죠. 그렇지? 산소는 공유 결합을 몇 개 형성하는 걸로 알아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해 보세요.
산소는 16족 원소로서 단일 결합을 2개 하거나 이중 결합 하나 하거나, 그치? 결합선을 2개를 형성합니다. 결합선이 많은 애를 먼저 그리셔야 돼요. 그럼 결합선이 많은 애가 누구예요? 탄소죠. 그래서 탄소를 먼저 무엇합니까? 이렇게 해서 그려줘요. 그 다음에 누구를 갖다 그려요? 산소를 갖다 그려요. 산소는 원자과 전자 몇 개? 6개. 요런 게 자유자재로 머릿속에서 튀어나와야 되는 거야. 원자과 전자 몇 개? 6개. 요렇게 되죠. 됐나요? 자, 요렇게 되면 누구 끌고 와? 자, 나머지 있는 홀전자 끌고 와. 홀전자 끌고 와. 홀전자 끌고 와. 홀전자 끌고 와. 그러면 요렇게 공유결합하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됐나요? 그럼 얘도 요렇게 끌고 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탄소 입장에서 양옆을 동시에 끌고 와야 되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CO2가 되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라는 애는 양쪽에 무슨 결합을 해요? 이중 결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예전에 심지어 뭐 사실 배제고 같은 경우는요, 다음에 분자들의 루이스 전자 점식을 그리시오에서 8개가 나왔나? 주관식에? 이런 식으로 쫙 그리시오가 굉장히 많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굴 먼저 그릴 것이냐? 공유 결합의 개수가 무엇하는 애? 그러니까 홀전자의 개수가 많은 애를 먼저 중앙에 그려주는 겁니다. 됐을까요? 자, 그리고 이제 어떤 분자가 있냐면 이런 애들이 있어요. HCN이라는 애가 있어요. 네, 얘는 단일 결합하는 애. 얘는 결합선이 4개이네. 질소는 결합선이 몇 개이네? 3개이네. 그럼 역시나 누구야? 탄소야. 네, 사실은 탄소가 들어가잖아요. 누굴 먼저 그려주시면 돼요? 거의 무조건 탄소를 먼저 그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탄소를 먼저 그리고 수소를 갖다 연결한 다음에 무엇합니까? 질소를 갖다 그렸어요. 질소는 홀전자가 몇 개죠? 3개였죠. 그렇지? 이때 무엇합니까? 나머지 홀전자를 다 끌고 오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나머지 홀전자를 다 끌고 오시면 돼요. 그러면 요렇게 공유 결합하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이 되는 거죠. 질소 입장에서 이렇게 공유 결합하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이렇게 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들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분자들을 그릴 수 있는데요. 이 패턴이 있고 우리가 사실 이제 문제를 출제할 때는 어떤 형태로 문제들을 출제를 하게 되냐. 자, 문제를 출제할 때는 뭐 사실은 어떻게 출제합니까? F2의 경우에는 이렇게 출제하죠. F2. 자, 플로린 원자죠. 양성자 몇 개짜리예요? 9개짜리예요. 그리고 양성자 9개짜리. 안쪽 껍질의 전자가 몇 개죠? 2개입니다. 그렇죠? 바깥쪽 껍질의 전자가 이렇게 있죠. 마지막 껍질을 무슨 결합에 참여시킬 거예요? 공유 결합에 참여시킬 거죠. 양성자 몇 개? 9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전자 몇 개? 2개. 그쵸? 이게 통합과학 형태죠. 맞죠? 자,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를 공유 결합할 거고요. 플로린은 몇 쪽 원소? 17쪽 원소.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몇 개 부족하다? 하나가 부족하다. 맞죠? 그래서 8에서 자, 마지막 껍질에 있는 이 조개의 숫자를 빼면 공유 결합에 참여시키는 전자의 개수가 됩니다. 됐을까요? 그러면 내가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 7개 중에서 몇 개만 하나만 공유 결합에 참여시키게끔 여기다 그려요. 그러면 얘를 포함해서 7개를 마지막 껍질에 그려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7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됐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리죠? 얘도 마찬가지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7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분자를 어떻게 됩니까? 네, 이렇게 해서 뭐라고 불러요? F2라고 하게 되는 형태죠. 자, 요 모습으로 객관식 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요. 실제로 최근에는 루이스 전자 정식으로 학교들이 많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누구라고 얘기하죠? 분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화학결합 파트로 들어오면서 우리 첫 번째 모두 다 누구요? 18쪽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고 싶어 한다. 그래서 결합의 종류 배웠고요. 이온 결합 배웠고요. 무슨 결합 배웠어요? 공유 결합 배웠습니다. 맞죠? 이제 공유 결합 물질에 누구로 들어가야 되냐? 성질로 들어가셔야 돼요. 자, 무슨 결합 물질의 성질? 공유 결합 물질의 성질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무슨 결합 물질의 성질? 공유 결합 물질의 성질로 들어갑니다.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로 들어가 보면 우리는 누구로 들어가 볼 수 있냐면요. 자, 첫 번째는 이들 물질의 아주 중요합니다. 결합력이에요. 너무 중요해요. 이들 물질의 무슨 역이에요? 결합력이에요. 이 결합력이 몇 가지가 존재하냐면 두 가지가 존재해요. 이 결합력이 몇 가지가 존재한다고요, 얘들아?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자, 결합력이 어떻게 두 가지가 존재하는지 지금 잘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먼저 들어야 될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우리 중학교 때, 자, 고체가 액체가 될 때의 온도를 뭐라고 배웠어요? 고체가 액체 될 때의 온도를 무슨 점이라고 배웠어? 녹는 점. 그치? 액체가 기체될 때 온도를 무슨 점이라고 배웠어? 끓는 점이라고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그치? 그리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울 땐 고체 입자가 이렇게 붙어 있어. 액체는 살짝 뭐 했어? 떨어져 있어. 기체는 뭐 했어? 더 떨어져 있어. 맞아. 이렇게 배웠었어. 근데 실제 물질이 이렇게 존재하지 않아. 야, 이렇게 그리잖아? 이거 분자야, 원자야? 분자. 이렇게 존재하면 이거 원자 아니야? 아, 야, 지구상에 원자로 존재하는 건 몇 쪽밖에 없어? 18쪽밖에 없어. 실제 세상의 모든 물질은 적어도 2개 이상의 원자가 결합한 누구? 분자. 또는 2개 이상의 이온이 결합한 누구요? 화합물로 존재를 합니다. 맞죠? 이렇게 원자 상태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분자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으니 중등 과정에서 저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럼 잘 볼게요. 우리 실제로 누구요, 얘들아? 수소기체 누구라는 애? H2라는 물질 있죠.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해서 무슨 결합을 해요? 이 친구 무슨 결합을 합니까? 요렇게 공유결합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공유결합을 하죠. 공유결합을 해서 이 친구는 요렇게 존재합니다. 이걸 우리가 누구라고 하는 거야? 이건 H2야. 맞죠? 자, 그러면 지금 수소원자와 수소원자 사이에는 공유결합이 존재합니다. 요거는 우리가요, 얘네 둘 사이에 강하게 잡고 있는 힘, 무슨 결합력이라고 얘기하냐? 공유결합력이라고 합시다. 이거 없으면 지구상에 H2는 존재할 수 없어요. 저 힘은 반드시 존재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반드시 존재해야지. 맞지? 저러지 않으면 저 물질은 안정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맞아요? 자, 그런데 이런 게 있어. 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누구를 갖고? 질량을 갖고. 질량 갖는 모든 물질 사이에서는 뭐 하는 힘을 갖는다? 당기는 힘을 갖는다. 만유인력의 법칙. 법칙이라는 건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 맞아, 틀려? 맞지. 그래서 알아두셔야 될 거. 또 다른 누구야? H2야. 또 다른 누구야? H2. 됐을까요? 자, 주변에 또 다른 H2가 있어. 얘도 공유결합은 끝났어. 그런데 요 H2와 요 H2 사이에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 없어? 있지. 만유인력 때문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얘와 얘가 서로 잡아당기는 저 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 힘을 분자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 요걸 무슨 간 인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분자 간 인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지구가 주변에 있는 물질들을 잡아당기는 만유인력은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 거야? 그건 중력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모든 물질 사이에서는 서로 잡아당기는, 질량이 존재하기 때문에 잡아당기는 만유인력이 있는데 그 물질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름을 갖다 붙여주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이 분자와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분자간 인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누구 간 인력, 얘들아? 분자 간 인력. 근데 니네도 알다시피 분자 자체가 가벼워요. 그렇고 분자는 이 공유결합이 끝난 순간 매우 안정적이야, 불안정적이야? 안정적이야. 질량이 작기도 작지만 너무 안정적이어서 근본적으로 쟤네들은 서로가 서로를 뭐 하려고 그래? 밀어내려고 그래. 그래서 분자 간 인력이 근본적으로 매우 무엇합니까? 약하다는 게 특징이야. 매우 무엇하다? 약하다라는 게 특징이야. 됐을까요? 자, 그러면 이 물질의 수소기체의 녹는 점은 굉장히 높은지 낮은지 이걸 좀 알아봅시다. 여기서 얘네들의 녹는 점, 끓는 점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자, 우리 이온결합 물질 있죠. 양이온과 음이온이 강하게 달라붙죠.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해 있죠. 너무 세게 결합해 있다 보니까 얘는 가열해도 잘 안 녹아요. 맞죠?
NaCl은 정전기적 인력으로 강하게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죠? 심지어 소금의 녹는도가 800도가 뭐 한다 그랬어? 넘는다 그랬어. 맞죠? 그래서 잘 안 녹아. 소금은 물에는 잘 녹지만 이 고체 자체가 녹진 않아. 맞죠? 그런데 얘는 잘 녹냐 안 녹냐라는 거야. 얘는 잘 끓냐 안 끓냐. 무엇에 의해서 얘는 잘 녹고 안 녹냐가 결정되느냐라는 거야. 자, 이거 보여줬죠. 고체가 액체로 바뀌는 온도를 녹는 점,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온도를 무슨 점이라고 그랬어? 끓는 점이라고 그랬어. 자, 수소 고체 어떻게 존재할까요? 수소 액체 어떻게 존재할까요? 수소 기체 어떻게 존재할까요? 세상의 모든 수소는 어떻게 존재해야 돼요? H2로 존재해야 돼요. H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수소 고체 어떻게 존재해야 돼요? H2가 따다다다 뭐에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되죠. 그래요? 그럼 수소 액체 어떻게 존재해야 돼요? 살짝 H2가 떨어져 있어야 되죠. 그래요? 그럼 수소 기체 어떻게 돼요? 수소 기체 어떻게 돼야 돼요? 많이 떨어져 있어야 되죠. 수소 기체 많이 떨어져 있어야 되죠. 맞나요? 그러면 고체가 액체로 되는 온도를 무슨 점이라고요? 녹는 점. 액체가 기체로 되는 온도를 무슨 점이라고요? 끓는 점. 그러면 고체가 액체로 될 때 H2와 H2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 안 멀어져? H2와 H2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 H2 사이와 H2 사이가 멀어지는 이 힘은 지금 보니까 무슨 간의 인력이야? 분자 간의 인력이네. 공유 결합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아주 잘 나오지. 나왔다면 거의 다 틀리지.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름은 안 나와. 이 힘을 기억. 이 힘을 뭐라고 불러? 니은. 기억이 커질수록 이 물질의 끓는 점이 높아진다 이렇게 나와. 아니 기억과 끓는 점은 아무 상관이 없어. 그치? 자, 이 친구의 끓는 점은 누구와 상관이 있어? 니은이야. 니은이 셀수록 잘 끓지 않아. 니은이 셀수록 강하게 액체 상태로 결합돼 있어서 기체로 잘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공유결합 물질의 경우 누구가 인력이 높을수록 분자가 누가 높을수록 인력이 무엇할수록 높을수록 무슨 점이 높아진다? 끓는 점, 녹는 점이 뭐해진다? 높아진다. 맞아요? 근데 수소기체는 분자 간의 인력이 너무 작아. 그래서 끓는 점이 뭐해? 낮아. 끓는 점이 매우 낮으니까 어지간한 온도에서는 다 무슨 상태로 존재해? 기체 상태로 존재해.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잘 들어보세요. 수소 자체가 기억이 없으면 H2란 물질은 존재할 수가 없어. 그치? 그래서 사실은 액체가 기체로 된다? 거의 분자 간의 인력이 끊어지는 거거든요. 야, 이게 끊어지면 H2라는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맞죠? 그래서 기억이 없이는 수소기체도 존재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기억과 녹는 점, 끓는 점은 관계가 있다 없다? 절대 없다. 그래서 우리 힘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도 나옵니다. 누구요? 결합력의 크기. 결합력의 누구요? 크기. 비교. 아이고 어떻게 비교를 해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기억이 니은보다 압권으로 무엇하다? 크다. 알겠죠? 더불어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우리 고등학생들이 이게 중등부 심화로 나오는 거거든요. 자, 우리 고체를 끓이면 액체가 되고 액체를 끓이면 누가 되죠? 기체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고체 물질을 끓이면 액체를 끓이면 기체가 된단 말이야. 얘가 물질 고체 상태, 액체 상태, 그 다음에 누가 돼요? 기체. 이거 중등부 내용이죠. 고체와 액체 사이에 누구요, 얘들아? 얘네들이 이제 무엇 할 때 얘들아? 상태 변화할 때 녹는 점. 그 다음에 액체가 기체로 될 때 무슨 점? 끓는 점. 맞아요? 그렇지, 이렇게 되죠. 자, 어떤 물질의 녹는 점이 영하 43도이다. 어떤 물질의 끓는 점이 영하 0.5도이다. 됐나요? 그렇지. 25도씨에서 이 물질은 무슨 상태로 존재하는가? 이런 문제가 고등부에도 나옵니다. 내신에서. 25도씨에서 이 물질은 무슨 상태인가? 선생님,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25도씨. 영하 43도보다 높아 안 높아? 높아. 영하 0.5도보다 높아 안 높아? 높지. 여기 들어가. 그럼 이 물질은 25도씨에서 무슨 상태로 존재해? 기체 상태로 존재해. 알겠지?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물질은 현재 온도에서 현재 온도가
끓는 점보다 높은 온도에서 존재하면 무슨 상태로 존재하는 거야?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중등심화를 좀 해결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는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 중 누구 하나 지금 확인해 봤어요? 결합력 하나 확인했는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유결합 물질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공유결합이 끝나면 안정을 취해요. 근데 결합력의 이름이 두 가지. 무슨 결합력? 공유결합력. 그 다음에 누구요? 분자 간 누가 있어요? 인력. 근데 안정을 취해서 공유결합이 끝나고 나면 주변을 다 밀어내 안 밀어내? 다 밀어내. 다 밀어내. 맞죠? 그런 성질이 우선이야. 그리고 쟤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자 그렇게 밀어내다 보니까 주변과 잘 섞이려고 하지 않아. 주변과 잘 섞이려고 하지 않아서 자 물에 대한 무슨 성? 물에 대한 무슨 성? 용해성으로 들어갑니다. 물에 대한 무슨 성? 용해성. 조금 더 내용을 더 오픈해 놓고 설명을 할게. 자, 우리요 지구상의 물질들을 크게 물에 녹냐 물에 녹지 않느냐로 나눠집니다. 물에 녹는 물질 무슨 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을 무슨 성? 지용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수용성 물질의 대표적인 물질들이요. 네, 이온결합 물질이에요. 이온결합 물질들이 대다수 수용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용성 물질 대다수가 무슨 결합 물질이에요? 공유결합 물질이에요. 그런데 공유결합 물질이 모두 지용성이냐? 아니요.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외로 수용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당연히 예외가 시험 문제 나옵니다. 공유결합을 했는데 무슨 성이 내가? 수용성이 내가. 자, 공유결합 물질이 사실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공유결합 물질 있죠. 이렇게 보셔야 돼요. 공유결합 물질은 너무너무 그 다양성이 너무너무 커서 무슨 성과 얘가 수용성과 무슨 성? 지용성으로 이렇게 갈라져로 보셔야 돼요. 사실 우리가 그 깊이 있는 세계로 보면. 그런데 지금 고1 과정에서는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단계의 한계성상 물에 대한 용해성 무엇하다 매우 무엇하다 낮다로 가르쳐요. 물에 잘 녹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놓고선 시험 문제는 허벌나게 누굴 많이 내? 예외를 많이 내. 예외에 누가 있어? 예외에 HCl. 누구요? NH3. 그쵸? 다시 한번 HCl에 대한 선을 그을게. HCl 원래 뭐라고 읽어야 돼? 염화수소라고 읽는 거야. 쟤를 물에 녹이면 뭐라고 읽는 거야? 염산이라고 읽는 거야. 암모니아지 물에 녹인 걸 암모니아수라고 읽는 거야. 됐죠? 자, 그런데요. 얘네 둘은요, 얘들아. 쟤네 둘은요. 우리 대기 중에서 비가 옵니다. 비가 오면 대기에 어떤 기체가 있어요? 대기에 공기의 대다수는 질소와 산소야. 비가 오고 났더니 질소와 산소가 없어지니? 아니, 공기는 그대로 있어. 그런데 비가 오고 났더니 하늘이 맑아졌어. 그러면 그 전에 있던 미세먼지나 이런 애들, 미세먼지 말고도 대기 중에 있던 누구야 얘들아? 이제 이산화질소 이런 애들 있죠. 이산화황, 그 다음에 이산화질소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물에 녹은 거야, 안 녹은 거야? 녹은 거야. 그 하늘이 맑아진 거야. 됐을까요? 공기가 깨끗해졌어. 그럼 얘네들은 물에 녹는 분자. 물에 녹지 않는 누구야? 분자야. 비가 올 때마다 분자가 물에 녹는다. 우린 죽지. 대기에 산소가 없어져서. 맞지? 그런데 대개 얘네들은 물에 녹지 않아. 근데 얘네들은 물에 녹아 안 녹아? 녹아. 그래서 비가 오면 하늘이 맑아지는 거야. 그것처럼 이렇게 무엇합니까? 물에 잘 녹는 기체들이 있어 없어? 있어. 근데 염화수소와 암모니아는 우리가 교과서에 자주 등장시키는 분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야. 쟤네들은 공유결합 물질이 맞아 틀려? 맞아. 그런데 공유결합 물질은 대다수가 물에 녹지 않는다고 했는데 쟤는 예외적으로 물에 잘 녹아 안 녹아? 잘 녹아. 알아두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네들의 무슨 전도성? 공유결합 물질의 전기 무슨 성? 전도성. 전기 전도성 공유결합 물질입니다. 비금속이에요. 거의 무엇하다? 없다.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야. 자, 우리요 공유결합 물질의 대표가 누구냐면 설탕이야. 그러면 이온결합 물질의 대표가 누구야? 소금이야.
소금과 설탕이 고체 상태에서 둘 다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근데 물에 녹이잖아. 그러면 이온결합 물질인 소금은 전류가 흘러 안 흘러? 흘러. 근데 설탕은 물에 녹여도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안 흐른단 말이야. 그런데요, 우리 그렇게 이제 공유결합 물질은 전류가 안 흘러.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요, 요런 게 있습니다. 또 역시나 누가 나와? 예외가 나와. 예외에서 얘 알아두세요. 고체 상태에서 누가 흐르는 물질? 전류가 흐르는 물질 누가 있습니까? 흑연이요, 연필심이요, 수시요. 얘네들은 전류가 흘러요, 안 흘러요? 얘네들은 전류가 흐릅니다. 얘네들이 무슨 결합을 할 때? 공유 결합을 할 때 탄소가 요렇게 해서 공유 결합을 해. 꼭지점마다 탄소가 들어가는데 얘네들이 공유 결합을 할 때 지금 보세요. 탄소를 중심으로 공유 결합을 몇 개를 했습니까? 3개를 했죠. 탄소가 공유 결합을 원래 몇 개 할 수 있어요? 4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탄소를 중심으로 공유 결합을 원래 4개 할 수 있는데 3개만 했고요. 이 친구가 전자 하나가 남아요, 안 남아요? 남아요. 이 친구가 전자가 하나 남고요. 얘한테 전원을 연결했을 때 저 전자가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류가 흐를 수 있어, 없어? 있어. 그쵸?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필통에 있는 누구야? 샤프신 가지고요. 전원장치 연결하면 무엇합니까? 전류가 흐를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비금속 물질 누가 있다? 흑연이 예외적으로 있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누구요? 자, 수용액 상태에서 누가 흐를 수 있는 물질이 있습니까?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물질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물질이 누구와 누구예요? 역시나 염산하고 누구예요? 암모니아. 염화수소하고 암모니아예요. 쟤네들이 왜 전류가 흐를 수 있느냐? 그게 시험 문제 나오죠. 이유를 시험 문제 쓸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요. 수용액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는 모든 이유는 바로 뭐 때문입니까, 얘들아?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가 전자를 실어 나를 수 있어서예요. 전류가 통한다라는 건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구도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야. 근데 화학에서 전자가 이동하는 구도가 만들어진다? 그 얘기는 화학 물질 중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가 전자를 실어 날라주는 구도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아두셔야 될 거 무엇합니까, 얘들아? 전하를 띠고 있는 누가 발생합니까? 이 물질들이 수용액에서 이온화돼요. 그래서 이온이 누굽니까, 얘들아? 자유롭게 무엇할 수 있어서야? 이온이 자유롭게 무엇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동할 수 있기 무엇이다? 때문이다. 요거를 반드시 서술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이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이유와 공유결합 물질 중 예외인 얘네들이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해요? 같아요. 됐습니까? 자, 아까도 다시 말했지만 조심하세요. 소금이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이유 이거죠. 자, 설탕이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 전류가 흐르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쓸 거예요? 설탕물이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르지 못하는 이유? 이온화되지 않기 때문에. 알겠죠? 다시 말하지만 전류를 못 흘러가는 이유는 전하를 띠는 입자가 발생하지 않아서야. 알겠죠? 그래서 설탕은 그러니까 전하를 띠는 입자가 안 발생하는 거잖아. 그래서 설탕은 이온화되지 않기 때문에 전류가 흘러가지 않는다. 그럼 이온결합 물질은 수용액에서 무엇화되어서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를 실어 나를 수 있다. 이거를 우리는 여기까지만 서술을 할 수 있게 되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가고요. 생활 속 공유결합 물질 이런 것들이 나와요. 생활 속 공유결합 물질 뭐 우리가 화학물질 많이 알아두면 좋죠. C2H5 누가 있어요? OH 누굽니까? 에탄올. 자, 누구 알코올이에요, 얘들아? 소독용 알코올.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우리 CH3COOH. 자, 중학교 때 없었죠. 선생님은 중학교 때 배웠어요. 아세트산. 식초의 주성분이에요. 자, 그런데 식초에는 3%만 들어갑니다. 97%는 누구예요, 얘들아? 물이에요.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생활 속에 들어가는 무슨 결합 물질이에요? 공유결합 물질입니다. 사실 우리 생각보다 공유결합 물질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써요, 적게 써요? 굉장히 많이 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활용되고 있고 선생님이 가르쳐주기에 다 실어놨어요. 사실 약간 공유결합 물질은 한번 끊어서 설명하는 것도 괜찮아.
이거를 앞에서부터 결합이랑 다 설명해서 같이 설명할 때 애들이 여기서부터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한번 끊어서 설명하면 이걸 또 명확하게 기억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가로 채우기 여러분들 해주시면 돼요.